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 한 명이 무사히 석방됐습니다. 청와대가 공식 발표한 건데요.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된 지 315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난 315일간의 일지라고 할까요? 이 피랍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말씀하셨듯이 작년 7월 굉장히 더웠던 여름인데 우리 국민이 피랍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관련 협상 접촉이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 이 인질 문제 관련 협상이랑 접촉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면 그 납치된 분들의 신상 위협 문제도 있고 뭐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상 국가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테러리스트와 협상이 없다라는 원칙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껏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행보로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낙연 총리가 리비아 통합정부의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공식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근데 또 이 리비아가 지금 워낙 혼돈된 상황이라 정부가 2개, 의회도 2개, 총리도 2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유엔이 이제 인정하는 정부의 총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이제 그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를 들렀는데 그때 또 이제 공식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UAE가 우리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와 딱 3나라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데 UAE가 그 중 한 나라입니다. UAE 왕세자가 올 봄에 방한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또 각별하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이제 이런 거는 공식적인 행보고 간접적인 물밑 작업은 더 여러 차례 하지만 조심히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아중동국의 뭐 특별팀이 리비아로 자주 출장을 간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뭐 국정원과 같이 통합 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럼 뭐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군요. 네,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랍에미리트가 또 도움을 많이 줬고. 그렇군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 국민 지금 62살 주모 씨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은 뭐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현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셨죠? 그렇죠. 리비아에서 20년 넘게 거주하고 계셨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리비아 내전이 2011년도 그 유명한 그 까다피가 42년 장기 독재를 했던 까다피가 이제 민주화 혁명 시위대를 이제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내전이 지금 뭐 마무리되기는커녕 뭐 2단계, 3단계로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거기에 생활 터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두고 떠나기가 아까워서 정부가 계속 이 강력 철수 공고를 했지만 듣지 않고 계시다가 결국 작년 7월에 피랍이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분의 이제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로 일단은 별 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죠? 네네. 확인이 되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315일이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분의 고통이 정말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지하실 이런데 좀 이렇게 정말 열악한 환경에 갇혀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뭐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 전에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눈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시력이 시력이 뭐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 들었고 또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필리핀 3명 다른 노동자들도 이제 함께 피랍이 됐었는데 그나마 필리핀 사람들은 말동무라도 맞습니다. 계셔서 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아까 그 필리핀 분들은 이제 3분이니까 서로 이제 의지라도 되는데 이게 또 말도 잘 안 통하시는 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중에도 이 몸값 지불은 이제 없었다고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부도 밝혔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외교적으로 이제 해결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몸값 지불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예. 이제 우리가 간곡한 부탁을 했던 UAE가 예. 과연 몸값 지불 없이 이렇게 극적인 해결이 가능했을까에는 저는 사실 큰 이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할 때는 당연히 몸값 지불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테러 조직이랑 협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나쁜 전례를 만들고 더 납치 횟수는 높아질 테고 몸값도 더 높아질 그렇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현금 지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가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뭐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은 추정하건대. 예. 지금 리비아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고 무정부 상태인데 정부 2개, 의회 2개 이런데 지금 리비아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리비아 국민정부라는 곳인데 우리 문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좋은 UAE의 왕세자와 또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이제 UAE와 리비아의 각별한 사이 그리고 UAE와 우리의 사이 각별한 사이 이 두 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해결이 됐다는 점에선 뭐 외교적인 성과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또 의미를 찾아야 되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4명이 아직도 지금 리비아에 머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도 이제 속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지금 리비아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된 거죠, 완전히? 여행 금지. 어떻게 지금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내전이 시작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국적기를 투입을 해서 교민 수백 명을 긴급 이제 공수를 했어요. 그리고 점차 내전은 격화가 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아까 지금 1년 만에 돌아오신 분처럼 삶의 터전을 그렇게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대부분 생계형인데 그런데 이제 이 주모 씨가 작년에 피랍이 되면서 정부가 그야말로 강력 공고를 해서 그때 38명이 남아 계셨는데 34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분이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여권을 무효화하겠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답이 없고 이제 그분들의 여권은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이분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돌아오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리비아의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서 오셔야 되는데 아무리 뭐 생계 터전이 거기에 다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금 목숨을 걸고 계실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알겠습니다. 댄서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장지향 중동센터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